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활동을 한 지는 9년 정도 됐고요.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반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인데요. 세무사 부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연말정산 할 때 정도 세무사로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은 남편은 긴장부터 합니다. 자기가 원래 하던 일도 아니었고 또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를 옆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제 연말정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근로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와 PDF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1년 동안 쓴 신용카드, 보험 납입하셨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뜨기 때문에 이 자료만 사실 업로드하면은 한 80%, 90%는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료 외에 직접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첫 번째로 직접 입력해야 되는 사항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 소득이 없어서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녀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와 남편만 따져보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양가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각자 이제 소득 활동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상태다 보니까 남편 혼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선택해야 될 거는 주택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주택 관련된 내용은 이름을 봤었을 때 약간 어려워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인데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래도 하나하나 단어를 따져보면 어떤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택 임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빌리기 위해서 차입금,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원리금, 원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자를 상환하실 거잖아요. 그 낸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집을 빌리신 분들이겠죠. 월세로 사신다고 하면은 이제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전세로 사시는 분들, 이제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납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를 해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이거 역시도 이름이 굉장히 길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래요. 장기간 동안 주택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은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주담대,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주택임차 차입금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원금을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이자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담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주택을 취득하셨을 때 이제 기준시가 요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주택 규모 요건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준시가 취득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취득 시기, 취득 연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연말정산 했을 때 환급이 많이 나오면 저도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남편과 이 부분은 조금 조절하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 해주고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그러니까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쓰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 금액이 4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25%, 1,000만 원까지는 사실 뭘로 써도 소득공제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급여의 한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이상 소비를 할 때는 체크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요.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돼서 이제 DC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 DC형에다가 돈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회사가 넣어준 돈은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이제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건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남편은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납입한 금액의 12%에서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연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900만 원까지입니다. 이 내에서 이제 적절하게 납입을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좋은 활동이고, 이를 통해 저희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건데요.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확정되면 세액공제 금액을 그대로 빼준다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지출하신 경우에는 세금이 확정되면 그 세금에서 10만 원 그대로 빼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올해 중에 이직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올해 중에 이직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직을 하고 나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발생한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퇴사하기 전 회사의 급여까지도 합산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사 전에 받았던 급여라던가 그 전 회사에서 뗐던 세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서류를 받아야지만 같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서류는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퇴사할 때 이 서류를 챙기지 않아서 결국 이번 연말정산 때는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가지고 정산을 진행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별개로 해야 돼서 그때 또 한 번 제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퇴사하시기 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챙겨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2월입니다. 올해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연말정산과 관련된 용어와 요건들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개인마다 이제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잘 맞춰서 적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